네,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대응한다고 미국이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 금리 내리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대응 조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경제가 좋아지는가 궁금하기도 한데 우선 먼저 왜 이렇게 많이 기습적으로 0.5%포인트를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해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내려라 금리 얘기했었죠. 내려라. 예. 중국보다 연준이 더 경제에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 꿋꿋하게 더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3일자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는데 네. 두 가지가 충격적이에요. 하나는 금리 인하 폭. 보통 금리 인하하면 통상적으로 한 단계 네. 0.25%예요. 그랬죠. 이걸 두 단계나 내린 겁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이고요. 2008년. 네. 그러니까 이제 12년 만에 최대 폭이고 또 하나는 정례 회의가 아닌데 정례 회의는 오는 17일, 18일 이틀간 예정돼 있는데 네. 그걸 보름 앞당겨서 기습적으로 정말 금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지금 미국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두 단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1.0에서 1.25%로 낮아졌는데 연준이 긴급 성명서를 통해서 뭐라고 밝혔느냐. 네.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이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코로나19가 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수준으로 이 글로벌 경제 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전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시장 심리를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네.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폭도 크게 해서 내렸다고 해요. 네. 그런데 더 내릴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트위터를 통해서 추가 인하를 또 주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올 연말 이 재선 때까지는 그동안 이제 자기가 이뤄놓은 공적이 뭐냐 두 가지를 꼽아요. 경제 잘했다. 경제 잘했다. 경제 잘한 것 중에 완전 고용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증시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예.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데 이 두 마리 토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재차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0.5% 내렸는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1%를 밑돌고 있어요. 이 얘기는 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2주 전에 선제적으로 0.5% 내렸는데 오는 17일, 18일 FMC 회의에서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최소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건데 네. 문제는 만에 하나 이번 달 인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 금리 인하 타이밍과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연내 최소 2차례 내지는 3차례. 그러니까 다시 제로금리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 앞두고 그동안 해놓은 거 다 까먹겠다 생각하겠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 20여 개국이 올 들어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거든요. 왜냐? 이 세계 국제투자은행들, 신용평가사들, OECD 차례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 인하폭을 보게 되면 대부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 많게는 0.3%포인트가량 낮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세가 지금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전격 금리 난 당일날 캐나다 중앙은행이 내렸어요. 네. 그리고 앞서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고요. 대부분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진 상황이고 이게 올 들어서만 20여 개국의 신흥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태국, 필리핀, 러시아, 브라질
이미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월에 일찌감치 금리를 내렸고요. 앞서 제가 호주는 3일, 홍콩은 4일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금리 인할 곳이 어디냐? 영국중앙은행, ECB. 예. 그리고 이미 마이너스 수준인 일본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좀 고민인데 우리가 지난 2월 27일이었나요? 2주 전쯤 해서 동결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끝나고 나서 그때 얘기했을 때는 한 4월쯤에 다시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2주 사이에 미국은 0.5%포인트를 내려버렸고 각국에서 계속 발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달 말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금리를 동결했어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선제적으로 0.5% 기준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또 한국은행은 금리나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 실기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주열 총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의 운영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또 미 FRB의 금리 인하 이런 정책 변화 여건을 적절히 감안하겠다. 네.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사한 셈이에요.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네. 다음번 금통위가 4월 9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지금 한 3, 4주 남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에 앞서서 4월 정례 회의에 앞서서 이번 달에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한 단계 0.25%포인트 내리게 되면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1.0%로 가요. 1%. 그렇습니다. 예. 0.25를 내렸을 경우에. 맞습니다. 근데 미국처럼 0.5를 내리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 0.75%까지 낮아지거든요. 예.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 우리가 이제 물론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금리 인하의 마지노선이 과연 어디냐? 0.75% 제로금리까지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번 정도는 인하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궁금증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금리 내리면 경제가 살아나고 좋아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똑같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상 최저금리 수준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선진국은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까지 금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인데 이건 미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중국의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위축된 소비자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건데 좀 더 저리의 이자를 더 푸는 거 돈을 더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앞으로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현금만 쟁여놓고 있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현 시점에서 금리를 더 내리게 되면 자산시장의 버블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되는 게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부동산 시장. 그다음 또 하나가 1,600조 원이 넘은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 재정정책의 시너지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추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한은의 통화정책,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추경은 정부가 11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어요. 맞습니다. 국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 아마 이제 국회 통과를 정부와 여당은 목표를 하고 있어요. 추경은 용도가 더 중요한데요. 11조 7천억 원 규모면에서 역대 네 번째로 많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소상공인 안정, 고용 안정을 위해서 쓰이는데 추경이 통과가 되면 두 달 안에 75%를 조기 집행한다는 거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빚을 내야 돼요. 한 10조 3천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네. 비상금은 이럴 때 써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브리핑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입이 시사구말리 마스크 구입 오부제 또 정부 코로나 대책에 대한 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전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